안녕하세요. 곽윤철 아이연구소의 곽윤철입니다. 오늘은 이제 깨무는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깨물고, 핥히고, 물고. 이제 깨무는 거랑 무는 거랑 같은 거네요. 그런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돌 지나면 아이들이 이제 타인을 생각보다 많이 이제 물죠. 엄마도 물고, 어린이집 가면 친구들도 물고 막 이래요. 근데 사실 무는 거가 시작이 되는 건 언제냐면 모유수유를 할 때 얘네들이 엄마 유도를 물고 막 이러기도 하거든요. 사출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에 혹은 젖을 먹고 싶지 않은데 젖이 막 흐르는 경우에 얘네들이 이제 엄마 유도를 꽉 물기도 해요. 그러면 그때 꽉 물고 엄마가 아파 이렇게 탁 했는데 그때 아기를 이렇게 딱 보면 얘가요 이렇게 엄마를 이렇게 보면서 씩 웃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물지 마 이렇게 무는 거 아니야 그냥. 근데 엄마 얼굴에 이렇게 미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그 문 행동 다음에 그 아이하고 뭔가 이렇게 더 눈을 마주치고 뭔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무는 것이 저 사람의 관심을 내가 끌고 올 수 있나? 이렇게까지 경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물지 않게 하려면 처음에 이제 유도를 물을 때부터 물지 않아야지 된다라는 걸 가르쳐 줘야지 되거든요. 제가 이거는 영상에서 한번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데 그 뒤에 이제 어린이집을 가거나 혹은 타인을 물거나 그랬을 때 처음에 엄마를 물 때부터 물지 않아야지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면 어린이집 가서 혹은 다른 사람들을 무는 것에 대해서 훨씬 안 물게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는 엄마도 물지 않고 집에서는 잘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친구들을 만나거나 어린이집에 가면 아이가 잘 문다. 그러면 그럴 때는 무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엄마는 항상 행동 플러스 그 뒤에 어떤 의미가 있지? 행동 플러스 그 뒤에 얘는 왜 물었지? 무슨 이유로 물었지? 이거를 반드시 다른 사람이 전달해주는 정보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엄마 스스로 그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엄마가 판단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늘 어린이집에서 얘가 물었어요 라고 했으면 미안해요 그러면서 데리고 오면서 왜 너 친구들 물어? 물면 안 돼. 우리 선생님이 전화 왔었어. 너 사람 물면 안 돼? 이렇게 엄마가 훈육을 하는 거는 아이 입장에서 보면 좀 슬플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오늘 선생님한테 이렇게 전화가 왔어. 네가 누구누구 물었다고 그러더라고. 엄마가 그 전화 받으니까 엄마가 속상했어. 그런데 뭐 때문에 물었어? 어떤 이유로 물었어? 이렇게 묻는 거죠. 만일에 언어적 소통이 잘 안 되더라도 엄마가 벌써 목소리 톤이 왜 물었어? 오늘 또 전화 왔잖아. 친구 물면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그냥 거두절미하고 들어가는 거랑 약간 쿠션 언어를 써서 엄마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 근데 친구 물면 안 돼? 이렇게 꽝 하면 아픈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슬픈 거야. 이러면 그 아이가 이미 어린이집에서 물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물었다라는 게 뭔지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마음에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다시 집에 와서 엄마가 그럴 때 엄마가 조금 뭔가 다르고 엄마가 내 얘기를 들어주려고 그러고 엄마는 적어도 내 상황에서 내가 물을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에 대해서 지금 귀담아 들으려고 그러나 이런 느낌을 그 아이에게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를 물고 훈육하는 건 이미 여러분들도 다 알잖아요. 어떻게 훈육해야지 되는지는. 그리고 이거를 물면 얘가 관심을 갖기 위해서 무는 건지 아니면 과정에서 무는 건지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되는데 그때 엄마가 물면 안 돼. 무는 거 아니야. 사람 물면 안 돼. 사람은 물면 안 되고 타인도 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너도 물면 안 되고 타인도 물면 안 돼. 절대 물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는 방법론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엄마들이 이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 반드시 해야지 되는 게 뭐냐면 왜 물었지? 그리고 또 하나는 아기한테 무엇 때문에 물었어? 어떤 이유로 물었어? 라고 그 아이가 변명할 시간을 주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래서 그 변명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 되게 섭섭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변명할 시간을 주어야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또다시 엄마가 향후에 3살, 4살, 5살 됐을 때 아이랑 언어적 소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인데 그때 가서 새삼스럽게
그 아이에게 변명할 기회를 듣고 그러니까 그 아이의 마음이 어때서 물었는지 이런 거를 듣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기를 양육할 때부터 엄마가 그런 방법으로 양육을 해야 나중에 5살, 6살, 7살 때 그 아이가 어떤 상황일 때,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리고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엄마랑 뭔가 과정에서 힘들고 어렵고 막 엄마가 이미 그 안에 그 아이와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랬어? 어떤 이유로 그랬어? 엄마가 그걸 듣고 싶어. 라고 해주면,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사실은 아이는 스스로 자기가 잘못을 했다라는 것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엄마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엄마 내가 그때 그랬는데, 엄마 내가 좀 그래. 그러면 엄마가 그렇게 많이 훈육을 안 해도,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그렇게 많이 인생을 쓰지 않아도, 엄마가 굉장히 많이 그 아이에게 뭔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아이는 스스로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찾아 나가는 아이가 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교육이고, 우리가 부모로서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해야지 되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어린이집에서 깨물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나, 아니면 집에서 아기가 나를 깨물거나 그럴 때는 깨무는 그 상황이 도대체 뭐지? 그걸 반드시 보셔야지 돼요. 아기들은 이유 없이 깨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아이가, 돌 전에 있는 아이가 만일에 깨문다. 그러면 그 깨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엄마가 얘기하는 거죠. 이러이러해서 네가 엄마 젖을 깨물었지? 네가 지금 화분을 만지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화분 못 만지게 하니까 지금 네가 엄마 손 깨물었지? 그래, 맞아. 엄마가 화분 만지려고 그러는데 못 만지게 해서 네가 화가 나서 엄마 깨물은 거는 아는데, 그런데 사람 깨물면 안 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깨물면 안 돼.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깨무는 아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